오늘은 90년대에 벌어졌던 북한 대기근, 고난의 행군 이야기입니다. 기근이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재해이지만 북한 고난의 행군은 20세기 후반에 벌어졌던 일명 도시형 기근이라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도시형 기근은 농업 사회에서 벌어지는 기근과 달리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죠. 그러니까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기근이라고 해서 역사 속의 자연재해로 인한 대기근보다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죠. 이 시기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니까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당시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할 때 처음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당시 김일성이 이끌던 빨치산은 굶주림과 추위를 겪으며 일본군을 피해 백일 행군을 감행했는데 정신과 육체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는 행군이라는 의미로 고난의 행군이라 부른 것이죠. 이후 북한은 국가 단위의 위기가 벌어질 때면 항상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90년대 북한 대기근을 칭하는 말이지만 북한 내에서는 그냥 나라가 힘들면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죠. 영상에서는 보통의 나라와 같이 90년대 북한의 대기근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이 있죠. 하나는 공산주의의 몰락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되던 김일성의 정책 실패와 죽음, 마지막으로는 자연재해입니다. 사실 자연재해의 영향이 가장 컸죠. 20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자연재해로 대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북한의 인프라가 허술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의 원인들을 자세히 다뤄보면서 북한이 여전히 저 모양으로 사는 이유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난의 행군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공산주의의 몰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969년 미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을 해냅니다. 바로 유인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킨 것이죠.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사실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오랜 경쟁도 끝나게 됩니다. 자유시장 체제의 완전한 승리였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덩치가 꽤 크던 공산주의 국가들도 하나둘씩 자유시장 체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북한에게 그리 달가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외화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북한의 경제가 얼어붙은 것이죠.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품질이 그리 뛰어나지 않은 북한의 물건을 수입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공산주의 국가들이 의리로 꾸준히 수입해줬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억지로 누르고 있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열악한 인프라였죠. 그런데 어째서 인프라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을까요?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한국보다 잘 살았고 인프라를 갖추어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국가로 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말이죠. 실상은 체제의 한계로 그리고 운영 방식의 문제점들로 인해 내부는 골마가는 중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정말 힘들었죠. 북한이고 남한이고 할 것 없이 어디를 둘러보아도 처참한 풍경들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북한은 공산주의 강국들이 원조를 해주면서 주민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죠. 60년대를 지나 70년대에 이르면서 북한은 가장 살기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여지는 모습이었을 뿐 북한의 경제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는 중이었죠. 이때도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일성은 빌린 돈도 못 갚는 주제에 산업을 개발해보겠다고 계속 빚을 늘려갔죠. 북한의 경제는 성장은커녕 퇴보의 퇴보만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오일 쇼크가 벌어졌을 당시 북한은 사실상 디폴트 상태였죠. 80년대에는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달성했고 90년대에 들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93년과 94년에 연속적으로 지독한 가뭄과 홍수에 시달렸으니 말이죠. 기름을 수입해다가 쓸 능력도 안 되는 북한에게 있어서 농가의 죽음과 탄광이나 발전소 같은 시설물의 파괴는 뼈아픈 타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발전소나 공장도 일제시대 때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토록 선전하던 공업의 이점도 사실은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전기가 끊어졌고 전기가 끊기니 북한의 공장과 주요 운반책이었던 철도 역시 막히게 됩니다. 물자 운반에 장애가 생기니 생산량도 바닥을 기었죠. 복잡하고 허술하게 얽혀있던 북한의 생산 라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망가졌고 결국은 나라가 마비되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던 북한은 이제 도움을 요청할 국가도 없었죠. 이미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 아직 한 가지 사건이 남아있죠.
바로 김일성의 죽음과 김정일의 권력 세습입니다. 김일성의 죽음이 북한 경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김일성의 죽음 자체만 보면 북한의 경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죠. 문제는 김정일이 권력 세습을 하겠다고 벌인 짓들입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가 뒤숭숭했는데 김정일이 벌인 숙청과 핵개발은 아예 쐐기를 박았죠. 그 누구도 북한과 거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국에서는 당원들 포함 주민들까지 잡아다가 족치고 무단으로 핵개발까지 착수한 북한과 누가 거래를 하고 싶을까요?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갔고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었습니다. 수출 사업도 외부 지원도 모두 끊어지자 북한은 주민들의 식사 배급량을 건드렸죠. 외곽부터 차례대로 배급량을 줄였고 아예 배급을 중단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배급이 사라진 것은 죽음으로 몰린 것이었죠. 배급 없이는 당장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배급이 들어오지 않으니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죠. 일단 닥치는 대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수만 있으면 가리지 않고 먹었죠. 풀은 기본이고 나무 껍질이나 옥수수 뿌리, 심지어는 개구리 알까지 말입니다. 이마저도 먹을 수만 있으면 감지덕지였고 도저히 먹을 게 없을 때는 벽지 속에 풀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끔찍한 현실이죠. 계속되는 숙청과 아사로 이미 사회는 혼란해졌고 여기다가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3년 만에 끝났지만 주민들의 굶주림은 끝나지 않았죠. 무엇보다 굶주림과 죽음에서 오는 공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3년은 북한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죠. 고난의 행군으로 생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암시장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시장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며 철저하게 배척했지만 배급 하나로만 식량을 해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시장을 허가한 것이죠. 배급이 어려울 때는 알아서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공산주의 국가에 계급이 존재한다는 점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시장의 사유재산까지 인정했으니 사이비 공산주의라는 별명이 생길만 합니다. 제한된 시장이라고 해도 일단 시장이 생겨나면 그 속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명 자본가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본가들은 밀수와 무역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원들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죠. 거기다가 더는 북한에서 살 수 없다며 탈출을 감행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90년대부터 현재까지 탈북자 비율은 쉬지 않고 올랐죠. 이것 역시도 고난의 행군이 불러온 현상입니다. 굶어 죽나 탈출하다 죽나 매한가지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탈출을 감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북한은 점점 더 정체성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북한은 국가라고 보기도 뭐하고 그냥 왕조만 부활시킨 집단으로 보이죠. 현재 북한은 다시 한번 고난의 행군을 맞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 태풍과 홍수로 꾸준한 식량난을 겪어왔고 작년에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생산량도 대폭 줄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폭염이 가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1세기에 자연재해로 기근이 생길 뻔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랍죠. 북한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가늠도 안 됩니다. 앞에서 북한은 나라가 좀 힘들어지면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른다고 말한 거 기억나시나요? 21년 4월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으로 인한 제재까지 더해져 지폐를 찍어낼 잉크도 부족해 돈표라는 것을 발행하고 있죠. 뒤숭숭한 분위기를 잡으려 공포정치도 다시 재개했고요. 과연 북한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19세기 후반에 찾아온 북한의 대기근, 고난의 행군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